어머님들께서는 현재 저희 학원에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있으시고 설명회들 좀 더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들은 분들도 있으신데, 자, 고등학교 그 입시 체제가 자, 수능하고 내신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자, 두 가지 그 입시 요소를 가지고 자,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텐데, 수능 국어에서는요, 자, 수능, 이 아이들이 지금 체제 바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화법 작문이 포함되고요. 이거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 언어와 매체. 이 언어는 문법이에요. 매체. 이 두 개가 선택 과목이었고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이 볼 수능은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자, 문학. 문학은 시가문학, 산문문학 다 있고요. 그리고 독서예요. 자,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내신은 보통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교과서도 그렇고요. 국어 교과서에는 자, 이 수능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화법 작문부터 시작해서 독서까지 전 영역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교과서가 심화 교과서들이 나오잖아요. 심화 교과가 나올 때 이 심화 교과 안에 이런 영역들이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영역은 모두 다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변별력은요, 변별력이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화법 작문은 변별력이 없어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특히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법 작문을 가지고 그 내신을 치를 때,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물어봐요. 이게 수능 체제에서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물어볼 거고요. 화법 정도에서도 마찬가지 딱 한 번 정도만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등급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자, 문제는 매체도 마찬가지, 매체는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신의 가장 주요한 변별력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이요. 자, 문학은 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얘는 변별력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 사실 1학년, 2학년 때 그 내신 등급은요, 문학하고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독서는 그 해마다 좀 달라요. 교과서 독서를 그대로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가지기도 해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자, 아이들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와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자, 이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실제 수능은 고3 때 볼 거고요. 당장 내신은 2달 뒤에 볼 거거든요. 자, 내신은 당장 2달 뒤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쭉 봐야 될 텐데, 실제 내신에서 물어보는 자, 문제 유형도 그렇고요. 그 문제에서 진술하고 있는 선택지들도 그렇고요. 자, 다 수능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수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부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자, 이게 모든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여서, 자, 사실 가장 좋은 건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문학 영역하고요. 문법 영역에 대해서는 자, 내신 범위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자, 수능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컨대 이런 거예요. 자, 문학 작품이면 문학 작품을 분석해서 출제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출제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 문항들을 자, 해결하는 해법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 돼서 입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들은 저희가 그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계속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고요. 여기 또 추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다른 학교들도 그러한데, 특히 대진고에서는요, 고전 시가가 중요해져요. 고전 시가 가운데서도 시조,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면 가사. 자, 들이 중요한데, 보통 자, 아이들이 내신만 치르기 위해서 시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소화시키면 한 100편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 아이가 표현상의 특징이나 주제상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사는 그 수가 시조보다는 적어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자,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예요. 왜냐면 내신 시험에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시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시조인데 어차피 대표작들도 있고요. 대표작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대진고에서는 대표작 이외에 낯선 시조들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 이 대표적만으로는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진고 내신이 어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보시면 학교 특성이 대부분 그래요. 이 지역 내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대진고 변별력 요소를 보면 먼저 시험 범위는 우선 다행스럽게도 교과서를 아주 많이 활용하는 학교이긴 해요. 교과서를 가장 기본적인 제재로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교과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사실은 외부 지문들이 더 추가되는 게 문제예요. 좀 이따 그 문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문학, 독서, 문학 그리고 문법이 가장 핵심적인 변별 요소예요. 그래서 독서는 나중에 학교급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년을 맡으시는지에 따라서 독서는 조금 달라져요. 자, 이 난이도 높은 문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난이도를 주는 방식이냐면 수능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 선택지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보면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이 뭔지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을 때 그 문제는 선택지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수능 용어나 국어에서 사용하는 수능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자, 보시면 선택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보세요. 점층적인 표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자, 이게 바로 표현상의 특징. 항상 표현상의 특징들을 제시하고 선택지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즉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효과까지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수능 국어에서 다루고 있는 선택지의 구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파악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아이들이 현대문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는 고전문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이 지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지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건 고전 시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지였는데 이건데 이렇게 마지막 구절 낙구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주는 선택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지들도 많은 거예요. 맨 마지막 보시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는 표현과 대꾸, 서리, 비유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아니,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는 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인지를 우리가 아이들이 지문 속에서 이걸 찾아줘야 돼요. 자, 어떤 표현인지 어차피 국어는 다 우리말인데 어떤 것들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는 것인지 이게 사실상 용어거든요. 보시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들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이시고요. 자, 또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변별력이 안 돼요. 사실 진짜 변별력은요, 이런 구성의 문제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고 여기에 선택지들이 간단치가 않은데 더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보기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아이들이 보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김소월의 작품을 몇몇들 보긴 해요. 그런데 내가 배운 시험 범위 안의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리가 최대한 멀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표현상의 특징 같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재가 같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과 관련졌을 때 연계한다 하더라도 가장 멀게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이게 역시 현대시인데 이 현대시 자료로 주어지는 현대시는요 아이들이 보고 들어가지 않은 선택지예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시험지를 펼쳤을 때 이걸 보고 시간 내에 이 작품을 분석해야 돼요. 분석의 기준은 내가 배운 시험제와 시험 범위와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같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은 다르고 주제상의 특징은 어떠하고 이걸 전달하는 방식은 어떠하고 전반적인 다 분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심지어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지문은 학교에서 배운 작품은 굉장히 쉬운 김수영의 폭포였는데 같이 연계된 작품은 이현기의 폭포예요. 자, 고3 아이들도 이현기의 폭포가 나오면 이건 낯설어요. 일반적인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선택지를 좀 크게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자, 봐봐 보기는 모두 공통점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모두 나오면 공통점을 찾으란 얘기고요. 달리 나오면 이건 차이점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상의 특징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내고 이걸 다 적용해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구분해 줘야 돼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평론을 줘요.
그러니까 제재로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평론을 주는데, 이때 이 평론은 보통 학교에서 자, 재진술하게 돼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자가 이건 다시 쓰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작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해제를 참고하긴 하는데, 이건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선택지의 내용들이 적절한지, 자, 이걸 같이 평가하는 거고요. 가장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3점짜리 문제로 구성되는 문항 구성 방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작품을 최대한 낯설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작품들을 주거든요. 특히 이 대진고에서 최근 3개년 정도 전부터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별력을 더 크게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고 이런 것도 이제 고전시가 준단 말이에요. 고전시가 주는데 이 문항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자, 이 가사예요. 자, 가사 지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서와 유사한 표현을 지문 속에서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대진고 시험에서는요, 매 시험마다 뭐가 하나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기억에 포함할 수 있는 제재를 사용한 시조. 자, 제재의 공통점을 다른 시조들을 통해 물어보는데, 자, 다행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의 작품은요, 자, 그 고전시가 볼 때 시조의 대표작을 가지고 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형식의 문제는요, 대진고 시험에서 매번 나와요. 이게 변별력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배점을 보시면 높단 말이에요. 4.5점이거든요. 자, 변별력이 높은 문항에서는 이런 그 문항들을 꼭 포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예비 고1 과정에서는요,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1월 달부터 뭘 했냐면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에게 저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아이들은 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수업했던 내용들 가운데 저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작품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차피 내신 시험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자, 학습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에서 이게 놓칠 이유가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좀 투자하면 이런 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더욱이 그 배점도 높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자, 외부 작품과 연계되어서 변별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요. 늘 나오는 유형이고 늘 나오는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자료를 함께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자, 이것도 자료고, 자, 이게 서술형 문항인데 이 인근 학교들 가운데선 가장 좀 독특한 서술형 구조가 대진고인데, 문항은 한 문항이에요. 자, 문항은 딸랑 한 문항인데 배점은 10점이에요. 10점 배점을 주고 문항 구성을 세분화시켜요. 매번 그래요. 최근 5년 동안 자, 한 문항을 제시하는데 이게 한 문항짜리 10점이잖아요. 5개로 나눕니다. 자, 항목을 나눠줘요.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자, 자료도 주고 자, 문항 구성도 친절하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자, 어떤 문제들에서는 항목을 5개로 주고 따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은 한 문항이지만 자, 그 안에 항목이 5개이기 때문에 2점씩 해서 총 10점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자, 서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대진고 한 10년 전은요, 서술형을 정말 서술형으로 문장 3개 정도로 쓰는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채점의 논란도 있고 하도 아이들이 그 반발이 많아서 항목별로, 이게 얼핏 보기엔 단답형 같은데 실제 단답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목별로니까 단답형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자, 보통 이걸 문장으로 쓰라고 요구하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봐야 될 텐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까다로워요. 자, 각 2점이고요. 자,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예시는 1개씩만 쓰래요. 그러니까 1개씩만 쓰라는 건 여기에 자, 2개 정도가 있는데, 자, 2개 정도가 있는 것들도 있고 딱 하나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안에 그 사례가 3개 있는 항목이 있고요. 딱 하나만 존재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딱 하나만 존재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자, 걔가 바로 변별력인 거예요. 그 1개를 못 찾으면 자, 답을 못 쓰는 거죠. 3개 있는데 자, 3개 중에 하나 보이면 답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딱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가 눈에 안 보이면 2점이 날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을 줘요. 그래서 자, 객관식에서는 항목별로 그냥 단 한 번의 그 문제로 변별력이 끝나는데 얘는 자, 부분 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이 좀 더 커져요. 자, 라는 게 자, 이 문항 구성이고요. 우리 이제 여기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이 저런 시험이라니라고 해서 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학교를 가도 다 똑같아요. 자, 문항 구성은 같아요. 그런데 대진고는 그 워낙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자,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여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 겨울방학 때 국어 학원을 안 다녔어서 또는 나 따로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서 자, 이 시험을 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수능 유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난이도가 극악 난이도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더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서는요, 이걸 손을 못 대는 수준까지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대진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계속 국어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도 그러하고요. 아니면 자, 이제부터 내가 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친구들도 그러하고, 입학하기 전에 자, 한 2주 남았잖아요. 자,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자, 내 지금 상태는 점검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자, 고1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자, 고1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자, 최근 거, 작년 것도 좋고요. 자, 한 3회차 정도 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전 영역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자, 문학. 자, 문학은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 들어오거든요. 자, 문학하고요. 자, 문법은 현대문법. 간혹 고1 시험지에도 중세 문법이 들어오는 회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자, 현대 문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게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안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선택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택지 가운데 일단 용어와 개념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내가 처음 보는 용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자, 그걸 보면 이 선택지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돼요. 자, 이 선택지가 어떤 의미로 진술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용어와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이어서 이거 당장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용어와 개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선택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거 하나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조금 급하잖아요. 자, 급한데 이거 급하다고 해서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자, 기출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자, 풀어봤으면 시중에 그 수능 기본서들이 있어요. 자, 수능 기본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수능 기본서 딱 하나예요. 문학. 수능 기본서를 가지고 문학에 대한 가장 기본 학습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 학습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만 내가 자, 해놓으면 저희는 이제 3월 달부터 내신 체제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때 내신에서는 내가 그 격차를 지금 예컨대 제가 지금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거의 국어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격차는 3월 달에 좀 힘들게 공부를 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자, 이 점검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수능 기본서 문학 영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정도만 자, 지금은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앞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수능 문제 해결력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2달 정도 공부해서 내신 치러야지라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앞에 문제 유형을 보셨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달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대진고 문제 25문제 가운데에서 자, 16문제 정도는 학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학습 제재만을 가지고 물어봐요. 기본이거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외부 작품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건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는 외부 작품의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기말고사에서는요, 외부 작품 비중이 문항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변별력을 급격하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자, 수능 문제 해결력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 영역별로 분석하는 연습이 가장 필요한 거고, 자, 문제 유형별 해법은 가장 기본이고요. 자, 특히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진고 1학년 문제 수준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1 내신 시험 수준하고요. 고2 내신 시험 수준하고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 분량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에게 같은 범위 주고 자, 시험을 치러도 유사한 수준으로, 자, 2학년 애들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적어도 고1 수준은 아니고요. 자, 고2 수준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상위권 아이들은 고3 수준도 풀 수 있고요.
외부 작품인데요. 이 외부 작품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외부 작품은 내가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자, 사실 외부 작품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 같이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진고에서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작품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걸 최대한 보고 들어가되,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외부 작품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린 수능 문제 해결력이 자,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학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능 문제 해결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대부분이거든요. 완벽하게 갖춰진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 2월달은 자, 이 정도 확인하면서 2월달은 끝내시면 되고요. 3월 시작하면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내신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신 체제에서는 가장 기본부터 핵심만 짚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 내신 범위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다 분석해서 출제 요소를 뽑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남은 2월은 자, 이 과정.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독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앞에 문학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서 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목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